그러면 이제 5위를 한번 만나볼까요? 오늘 징계위에는 출석하지 않고 대검찰청으로 곧바로 출근한 윤석열 총장입니다. 그런데 정말 이례적으로 출근길에 윤 총장이 관용차에서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인사를 건네는 장면이 저희 채널A 카메라에 포착이 됐습니다. 말이 좀 필요 없을 것 같은데 화면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응원해주신 거 감사한데 오늘부터 시작이 되니까 여기 나오시면 너무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제가 마음으로 감사히 받겠습니다. 한 20초 정도의 얘기를 좀 한 것 같더라고요. 여러 가지 메시지. 그동안 여러분들이 응원해준 거 감사한데 날씨가 추워지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제가 마음으로 감사해 받겠다. 이현정 의원. 네. 뭐 내용도 내용이지만 그동안은 항상 지하주차장으로 출근했는데 참 오늘 이례적이었습니다. 그렇죠. 이게 고위공직자가 저렇게 차에서 내려서 시민들과 어떤 면에서 보면 이런 대화를 나눈다는 게 굉장히 이례적인 상황 아니겠습니까? 더군다나 지금 대검 앞에는 윤 총장을 지지하는 분과 또 윤 총장을 반대하는 이 유튜버들이 항상 저렇게 모여서 지금 구호도 외치고 하고 있습니다. 예. 근데 단지 지금 윤 총장이 보면 저기 보면 윤 총장 구속하라는 또 사람들도 있어요. 자, 저런 상황에서 어떤 면에서 보면 윤 총장이 내려서 어떤 이 인사를 한 것 자체는 굉장히 이례적이고 왜냐하면 오늘 날씨가 역대 가장 지금 추운 날씨였거든요. 자, 그 날씨에 이제 이런 이야기 했다는 건데 저는 여러 가지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여기 보면 이제 그만하셔도 제가 마음으로 감사해 받겠습니다. 이 이야기를 조금 정적으로 해석을 해보자면 잠시만요. 이 부분이요. 좀 그렇습니다. 저희가 색깔을 달리한 이 네. 부분입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만하셔도 제가 마음으로 감사해 받겠다. 이 문제는 뭐냐면 이제 앞으로 할 일이 없다라는 뜻으로도 해석할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럼 뭐냐면 오늘 만약에 징계위원회에서 만약 징계가 결정이 되면 직무정지가 뭐 해임이나 결정이 되면 윤 총장은 바로 그 시간부로 대통령이 사인하면 예. 그때부터 이제 직무를 할 수가 없습니다. 해임이 되면 집에 가야겠죠.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여기 있을 이유가 없다라는 그런 측면들. 왜냐하면 이제 오늘이 본인의 운명으로 이제 정해졌다. 이런 운명으로 할 수가 있는 것이고 또 하나의 원인은 뭐냐면 사실은 이런 어떤, 자, 우리가 뭐 추미애 장관이나 보셔 알겠지만 언제 추미애 장관이 저렇게 내려서 시민들하고 대화하는 장면 보셨습니까? 이게 어떤 면에서 보면 굉장히 정치적인 모습이에요. 그 뭐냐면 그동안 뭐 기자들하고도 대화도 안 했는데 일반인들하고 저렇게 해서 추우신데 뭐 제가 감사해 받겠다는 것은 한편으로 보면 이제 국민들과 대화하겠다는 뜻으로도 저는 해석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잠시만요. 국민과 대화한다는 뜻은 정말 많은 해석을 낳는 거거든요. 그렇습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여러 가지 해석될 수가 있는 것인데 뭐 일각에서는 여당에서는 진짜 정치하려는 거 아니냐 이렇게도 해석할 수가 있는 것인데 한편으로 보면 저는 공직자의 당연한 자세로 보여집니다. 예. 왜냐하면 자기 문제 때문에 저렇게 많은 분들이 추위에 떨면서 구호 외치는데 나가서 한마디로 하는 것은 어떤 면에서는 당연한 것 같거든요. 근데 당연한 게 그동안 당연하지 않는 것으로 여겨져 오는 것 자체인데 저런 모습을 통해서 윤 총장이 어떤 본인의 좀 스타일을 엿볼 수가 있는 것 같고 또 한편으로는 여러 가지 정책 해석을 할 수 있는 그런 행보인 것 같습니다. 이준석 위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정말 본인의 마지막 출근길이라고 예감을 해서 언젠가 한번 저 지지자들에게 인사 한마디 건네려고 했었는데 오늘 그렇게 잡은 거다 뭐 이렇게 봐도 되는 거예요? 사실 그러니까 저기 나오시는 분들도 오늘 만약 징계가 결정된다고 하면은 어떤 방향으로 결론이 난다 하더라도 나오실 이유는 사실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 징계가 결론이 나가지고 윤석열 총장이 더 이상 저 자리에 가지 못하게 된다고 해도 나올 의미가 사라지는 것이고 징계가 뭐 만약 무혐의로 나와가지고 아무 일 없던 것이 된다고 하면은 그때부터 이제 저분들도 이제 편하게 이제 쉴 수 있는 것이니까 오늘이 마지막으로 인사할 기회다.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은 자연스러운 그런 생각일 것 같고요. 예. 다만 우리가 그래서 볼 수 있는 것이 윤석열 총장도 오늘 징계가 나올 것을 예상하는 것이 아닌가, 아니면 오늘 어떤 결론이 나올 것을 예상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하고요. 저는 이제 사실 이렇게 봅니다. 사실 윤석열 총장도 지금까지의 본인의 삶을 되짚어 봤을 때 지난 정권에서도 탄압을 받기도 했고 이번 정권에서 또 중요한 역할을 맡기도 했고 다시 이번 정권에 탄압받는 신세가 되긴 했지만은 어느 정도 감성적인 면도 작용했을 것이다. 사실 아침마다 와가지고 나를 위해서 누군가가 이렇게 소리를 지르고 방송을 하고 한다는 것이 겪어보면 굉장히 눈물 나는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그런 부분이 작용하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참 이례적인 메시지였기 때문에 저희 채널A 카메라에 딱 포착이 됐습니다. 서 변호사님. 그런데 오늘 뭐 응원 메시지, 응원에 대한 감사 메시지는 전했지만 여긴 출석을 하지 않았거든요. 뭐 일각에서는 최후 변론, 최후 증언을 할 수 있다는 생각도 있는데 결국은
절차상으로 문제가 있으니까 본인도 나가지 않겠다 뭐 이런 겁니까? 그렇죠. 저는 두 가지 의도로 보는데요. 첫째는 이제 그 징계위 구성이 너무 이제 편파적으로 불공정하다. 그럼 이게 나가면 상당히 오히려 불리한 질문만 계속 던질 거 아닙니까? 이런 이제 불공정한 게 하나 첫째 이유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징계위원 중에는 신성식 대검의 반부패부장처럼 참모들도 있거든요. 이런 이제 참모들 앞에서 총장이 뭐 진술하는 게 좀 부적절하다. 예. 이런 이유가 있어 보이는데, 제가 이제 문제 삼고 싶은 거는요. 1차 기일에 정한중 위원장 있잖아요. 이분이 계속 변호인 보고 왜 지금이라도 이게 정치 안 한다는 이야기를 안 하느냐. 이런 이게 질문을 계속 던지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윤석열 총장이 나갔는데 이런 질문을 던지는 것은 상당히 부적절하 봅니다. 그런데 정치 중립 본인이 판단만 하면 되지. 왜 지금 와서 계속 이 정치 안 한다는 이야기를 안 하느냐. 이런 질문을 하는데요. 제가 한 말씀만 딱 드리면 법적으로요. 예. 저는 만약에 국회에서 윤석열 총장이 퇴임 후에 정치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해도 저는 위법이 아니라 봐요. 그렇습니까? 예. 제가 재직 중에는 여야 가르냐고 열심히 다 수사해서 중립을 엄밀히 지키고 제가 퇴임 후에는 정치도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이 정도 말해도 퇴임 후에 하겠다는 게 무슨 죄가 됩니까? 그러니까 다른 도의적인 비판을 받을 수 있어도 법적인 비판, 법적으로 법적인 건 보면. 문제가 없다는 말씀이죠. 그런데 윤석열 총장은 그것도 아니잖아요. 본인이 2번이나 여론조사 빼달라고 했고,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론조사 주관식에 본인은 천천히 생각해 본다 했잖아요. 이걸 가지고 저는 이게 계속 그렇게 질문을 몰아가는 게 불공정한 진행으로 보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잠시 지금 언급을 해주셨고 저희 나중 주제에서도 한번 제대로 짚어보겠지만 징계위 쪽에서 가장 문제를 삼고 있는 게 바로 윤석열 총장의 정치적 중립 훼손인 듯합니다. 윤 총장이 지난 10월 그런데 검사들과 만난 자리에서 한 말이 있는데 꽤 의미심장한 것 같습니다. 먼저 과거 화면부터 보고 오겠습니다. 지금 언론에서는 대통령 후보로 여론조사가 되고 있거든요. 임기 마치거나 정치하시는 말은 우리 사회와 국민들을 위해서 어떻게 봉사할지 그런 방법은 좀 천천히 퇴임하고 나서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그 방법에는 네. 노력하니까. 그래서 그건 제가 지금 말씀드리기 어렵습니다. 저 발언이 꽤 지금 많이 논란이 되고 있긴 한데 오늘 최 교수님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지난 10월이었나요? 대전고검 윤 총장이 찾았을 때 본인이 이렇게 얘기했다고 하더라고요. 퇴임 후에 2년 동안 변호사 개업 못한다. 국정감사장에서 백수가 될 강아지 3마리 보면서 지낼 것이라는 얘기를 내가 어떻게 하냐 이런 얘기를 했다는 보도가 나왔거든요. 그러니까 대전고검 방문해서 물론 뭐 저 보도가 100% 사실인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만 사실이라는 전제에 말씀을 드리면 본인이 이제 그 얘기를 하고 싶었는데 저 현장에서는 그 얘기를 못했다는 거죠. 거기 국정감사 자리에서 그런 얘기까지 할 수 있겠냐 뭐 그러면서 국민에게 봉사한다는 의미를 얘기를 한 거라고 얘기를 한 거고 본인은 이제 저 말만 들어보면 지금 대전고검 방문했을 때 얘기들만 들어보면 당장 정치를 하겠다는 의미보다는 좀 쉬면서 혹시나 본인이 국민을 위해서나 국가를 위해서 봉사할 일이 있으면 그걸 하겠다 이렇게 이제 드려지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본인이 나중에 얘기를 한 거니까 그런데 이 설명이 없이 아까 그 부분만 국정감사에서 말만 들으면 그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부분은 있어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징계위원회에서 그 발언 가지고 징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낮다고 봅니다. 아 그렇게 보십니까? 왜냐하면 그 말 한마디 가지고 모든 걸 판단할 수는 없잖아요. 그 안에 의미 함축하고 있는 게 너무 많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도리어 그거 말고 다른 사안들이 징계위원회에서 중요하게 다뤄질 것 같아요. 뭐 판사 사찰 문건이라고 얘기하는 문건가 아니라 아니면 신라젠 취재 의혹 같은 관련된 문제 이런 문제가 논란이 되지 제가 볼 때 저 마지막 단어 저거 가지고 크게 문제가 될 거라고 보지 않는데 왜냐하면 말 한마디 가지고 해석할 수 있는 여유가 너무너무 많아요.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윤석열 총장이 검찰총장으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된다는 건 이제 당연한 일이니까 그 부분에서 본인이 나중에 이제 문제가 되고 논란이 되는 부분에 대해서 대전고검에서 그렇게 얘기한 거니까 뭐 그걸 사실한 전제에 말씀드리면 아마 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을 하고 본인이 국민에게 봉사할 수 있는 부분이 있다고 하면 그 부분도 하겠다 이런 의도로 보여집니다. 그런데 윤 총장은 실제로 과거 인사청문회 자리에서 작년이었죠. 자신의 자신이 정치권으로부터 어부콜을 받았지만 거절했다고 밝힌 적이 있었습니다.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그때 총선 인재 영입 과정에서 인연을 맺었다라고 양정철 원장은 말씀하시는데 맞습니다. 총선에 출마하는 그렇습니다. 저는 뭐 정치에 소질도 없고 정치할 생각은 없다 그렇게 얘기를 했고 한번 출마를 하라는 얘기를 간곡하게 했는데 저는 이제 그걸 거절을 했고 과거에 저런 얘기도 했었는데 저 좀 지엽적인 질문을 할게요. 저 이현정 의원. 네. 윤 총장이 강아지 3마리 키우나 보죠? 네. 그 윤 총장이 사실은 이제 결혼을 굉장히 늦게 했습니다. 예.
본인이 원래 재수도 아니고 구수를 해서 사법고시가 됐고요. 또 뒤늦게 이제 검사를 하다가 또 중간에 변호사를 또 한 1년 했어요. 근데 그때 이제 제가 에피소드를 들어보면 변호사를 하면 예를 들어서 그 의뢰인의 입장에서 이 변호를 해야 되잖아요. 예. 근데 의뢰인의 이야기를 가만 들어보니까 죄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사람을 막 다그쳤다고 그럽니다. 그래서 이제 아니 변호사가 그러면 되느냐 해서 본인이 나는 이게 천직이 기본적으로 검사다라고 해 사실 1년 만에 변호사를 그만두고 이제 검사 생활을 했거든요. 근데 이제 늦게 결혼을 했기 때문에 자녀가 없습니다. 예. 근데 그렇다 보니까 본인이 지금 강아지를 3마리를 반려견을 키우고 있어요. 어허. 그러면서 이제 매일 집에 가서 이제 하는 일이 그 강아지들을 보면서 모든 어떤 생각도 하고 시름도 있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윤 총장이 이제 본인이 이 찬찬히 생각해봤다 이야기하는 게 뭐냐면 지금 문무일 검찰총장이 네. 검찰총장 그만두고 지금 미국 가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아하. 왜냐하면 2년 동안 사실은 변호사를 할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지금 미국에 유학을 가 있거든요. 마찬가지 윤 총장도 본인이 이제 총장을 그만두면 2년 동안 이제 변호사를 할 수가 없기 때문에 본인 입장에서 보면 사실은 뭐 지금 제가 알기로도 윤 총장이 정치할 스타일은 아니에요. 사실은 뭐 정치하려고 하면 이게 뭐 저도 정치인들을 오랜만에 봤지만 윤 총장 같은 스타일이 정치를 하게 되면 굉장히 그럴 겁니다. 근데 이제 본인이 보면 지금 거의 어떤 추미애 장관 때문에 사실은 밀려서 이렇게 된 상황이거든요. 네. 그러니까 본인의 그동안의 이력을 보면 정치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제 그렇다 보니 윤 총장의 저 이야기를 자꾸 정치적으로 연결시키는데 원래는 보면 윤 총장은 정치하고는 예전에도 이제 출마 권유를 받았지만 사실상 그렇게 상관이 없습니다. 예, 이준석 의원님. 저는 뭐 정치하는데 소질이 중요하냐라는 생각을 하기도 합니다. 사실 뭐 대통령 하는 사람들이 대통령 소질이 있다 생각해서 대통령 하고 있겠습니까?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는 과거에 정치 입문을 권유받았을 때 본인은 정치엔 관심 없다 하면서 나중에 정치를 할 때 뭐라 했냐면은 소명의식이 생겼다고 했어요. 예. 그게 아마 노무현 대통령의 서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소명의식이 생겨가지고 소질은 없지만 하겠다 한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저런 발언 자체가 나중에 행보에 문제가 되진 않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하고요. 애초에 전 정치권에서 윤석열 총장에게 정치를 할 거냐 말 거냐 예스 노로 대답해라 이렇게 하는 것 자체가 예. 굉장히 부적절한 질문이다라는 생각을 하는 것이 예를 들어 민주당에서 맨날 얘기하는 걸 보면요. 검찰총장이 막강한 권한을 가지고 있고 정치할 생각이 있다면은 그건 굉장히 안 좋은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그렇게 따지면 저는 문재인 정부의 공직자 한 사람 한 사람에게 제가 지금 빗장을 걸 수가 있습니다. 예를 들어 지금 꾸준히 내후년 지방선거에 지금 이제 홍남기 부총리가 강원도지사 나올 수도 있다 얘기 나오고 있는데 만약 우리 당 국회의원들이 그건 어디서 가가지고 들으신 거예요? 계속 한국평 돌고 있습니다. 여의도에. 그런데 가가지고 선제적으로 그러니까 국민들도 모르는데 선제적으로 예를 들어 국정감사 자리나 이런 데 가가지고 홍남기 부총리한테 나중에 강원도지사 나올 생각 있습니까? 선제적으로 물어본 다음에 답 못하면은 정치할 생각이 있는데 이렇게 몰아붙이면 안 되는 거거든요. 예. 왜냐? 기재부 장관도요. 강원도에 예산을 내려보낼 수 있는 상당한 권한을 가진 사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위험하다. 이런 식으로 주장해버리면 똑같은 논리거든요. 근데 이게 아주 비열하기 때문에 그렇게 하지도 않았던 것이고 야당에서요. 예. 그렇게 해서도 안 된다 생각하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윤석열 총장에게 지금 윤석열 총장도 이렇게 계속 얻어맞다 보면 나중에 문재인 대통령처럼 소명의식 생길지 어떻게 합니까? 근데 왜 지금 속단해가지고 먼저 이렇게 답을 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일단 퇴임 후에는 강아지 3마리 함께 보낼 것 같다는 게 이 중앙일보 보도인데요. 알겠습니다. 이 정치 중립성 훼손이 어쨌든 큰 화두가 됐기 때문에 징계위의 속보 하나, 윤 총장의 말 한마디, 지금 검찰 내부 하나하나 소식에 숨죽이고 지켜볼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검찰 얘기를 좀 해봐야 될 것 같은데요. 서정욱 변호사님. 만약에 윤 총장의 징계 수위가 중징계로 나오고 뭐 해임이나 정직으로 결론이 내려진다면 검찰 내부도 최초의 윤 총장이 직무에서 배제됐을 때만큼의 목소리가 나오는 겁니까? 그때보다 더 심하다 봐야죠. 그때도 이제 그 이성윤 중앙지검장, 그리고 이제 이정수, 그 다음에 김관정 동부지검장, 이런 데 이 정도 빼고는요, 정권에서 이제 그 승승장구했던 조남관 대검 차장, 그리고 이제 고기영 법무차관까지 항의 표시력에 물러난 거 아닙니까? 따라서 저는 그때보다 훨씬 더 이 검사들의 저항이 클 걸로 보이고, 이걸 자꾸 이 검사들이 뭐 기득권을 지키고 개혁에 저항한다, 이런 프레임을 씌우면 안 돼요. 예. 이거는요, 제가 보기에는 사견인데, 정권에서 무리하게 권력 수사하는 윤석열 총장을 찍어내는 데 대해서 검사들이 저는 정당하게 저항하는 거다, 이렇게 보고요. 예. 예를 들어 사상 초유로 이제 검찰총장을 찍어내려면 그 사유가 중대 명백한 사유가 있고 그 절차가 대공지정, 지극히 공정하고 발라야 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사유를 보세요. 6가지 사유 중에 처음에 판사 사찰로 갔다가 예. 법원에서 7번 의결
진행이 안 되니까 지금 이게 정치 중립으로 몰고 가는데 국민이 그 납득하는 국민이 얼마나 됩니까? 잠시만요. 뭐 정치 중립을 몰고 간다는 건 아직 단언할 수 없고 그게 요즘 계속 나오니까 예. 지금 질문을 그래 놓으니까 예. 그러니까 그것도 이게 그 중대하고 명백한 징계 사유는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그 절차도 지금 4명이 정권 쪽에 진행하는데 여기 일반 국민들도 납득 못하는 분이 많은데 검사들이 이게 오죽하겠습니까? 검사들 중에 윤석열 총장 개인적으로 저 비판한 사람 많이 봤거든요. 왜? 특수부만 중용한다. 근데 지금 공판부, 형사부, 뭐 강력 모든 검사, 평검사들이 대부분 예. 많이 이게 저항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걸 자꾸 이게 개혁 저항, 기득권을 몰 게 아니고 저는 이게 기다마 그 검사들의 외침을 들어야 된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예. 뭐 말씀하셨던 비슷한 취지로 오늘 이름 석자를 걸고 어제였죠. 잘 짜여진 각본대로 움직이는 것 같다. 정의도 부장검사가 이렇게 윤 총장 이번 징계위를 비판하는 목소리까지 냈습니다. 오늘 윤 총장의 징계위 두 번째 심의가 있는 오늘 오전에 추미애 장관은요. 법무부 출근이 아닌 국무회의에 참석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오늘 추 장관의 모습부터 만나보겠습니다. 최 교수님, 예. 뭐 추 장관도 가만히 있진 않았습니다. 본인 SNS 어제는 뭐 검찰개혁 얘기를 한번 검찰 관련 책 내용을 보고 본인의 이제 감상평을 적었다면 오늘은 제가 달지 않고 강철 같은 무지개로 나타날 것입니다. 이육사 시인의 구절을 인용을 했거든요. 그렇죠. 이육사 시인 이제 일제항거하면서 독립적인 정신을 가지고 썼던 시인데요. 그 시를 인용하면서 이제 본인의 의사를 좀 밝힌 것 같아요. 아무래도 이제 징계위원회 2차 심의가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본인의 의지를 표현했다고 저는 보고요. 예. 어찌 보면 이제 추미애 장관 입장에서는 지금 윤석열 총장의 징계를 이제 검찰 개혁과 연관돼 있는 걸로 보고 있고 그런 부분에서 이 부분이 완성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필요성을 강조하기 위한 의도라고 보여지고요. 또 추미애 장관을 지지하는 사람들의 지지층을 결집시키려는 의도도 함께 있다 이렇게 보여지기 때문에 본인이 어쨌든 법무로 출근 안 하고 물론 오늘 국무회의가 있어서 바로 정부 청사로 갔지만 이제 그것도 피하면서 본인의 의사는 또 SNS에 올려서 사람들에게 본인이 어떤 의지를 가지고 지금 일을 하고 있냐 하는 부분들을 어필하려는 의도가 있지 않았나 이렇게 보여집니다. 저 말은 윤 총장 징계건이 어떤 식으로든 결론이 내려질 때까지 본인은 앞으로 가겠다 뭐 그렇죠. 이런 예, 물러섬이 없을 거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지금 상황에서 본인은 징계위를 연 것도 당연하다고 보고 있고 그것이 어떤 결론으로 나오든 본인은 끝까지 이 일을 추진하겠다는 의지가 보여지는 글이라고 볼 수 있죠. 예, 이 의원님. 노무현 대통령 사진 올려가지고 지지층 결집시키려고 하고 저런 거 시구절 인용해가지고 SNS에 글 써가지고 감성 정치하고 저런 게 공직자가 정치하는 정확한 사례입니다. 끝입니까? 예. 알겠습니다. 추 장관의 SNS 얘기 그리고 윤 총장이 오늘 정말 이례적으로 출근길에 내려서 지지자들에게 감사 인사를 전한 얘기까지 윤 총장과 추미애 장관 하나하나 정리해봤습니다.